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네요. 그래서 길에 다니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길에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도 잘 안 다니네요. 동네 보니까 다 여행 관광을 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여기 눈앞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크립토 비트 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방송에서도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리플 코인에 관해서 디스를 되게 자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제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담하고 뭉쳐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전체가 다 붉게 물들었어. 공포에 쪄들어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손해본 사람이 더 많아, 여기서. 그리고 다 벌벌 떨고 있어. 그리고 뭐 살까 말까 아마 고민들을 아마 지금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CNBC에서 5월 9일 날부터 생방송을 나스닥에서 진행할 거다라는 어떤 그 광고 인트로 영상에 관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린 거는 지금 당장 뭐 불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보여줬나. 그러니까 당장이다, 뭐 오늘이다, 그렇다고 뭐 9일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CNBC에서 나스닥에 들어가서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관해서 사실 방송에서 멘트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게 알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코스피장 있죠. 거기 SBS 아니면 CNBC 한국 TV 있죠. 그러니까 한국경제TV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제 TV 있죠. 그런 사람들이 코스피 시장 가가지고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는 거야. 거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인덱스 지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럼 뭘 떠들까요? 그리고 그 방송이 파급력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도 드롭골드를 이용해서 GBTC 광고를 해서 전국에 있는, 미국 전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펀드를 자금을 모집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폭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6,000불을 찍고 나서 떨어진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6,000불 찍지도 않은 상황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좀 포텐셜 있게 좀 약간 커다란 관점에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린 거지, 뭐 당장 5월 9일 10일 날부터 뭐 급등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비트로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 리플 코인이 589달러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비웃는다. 근데 당신은 이거를 기다려라. 그리고 비트코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0.001센트였다. 그죠? 이게 10원도 안 되는 돈이야, 사실 알고 보면. 뭐 1원도 안 되는 돈이죠. 뭐 1원은 되나요? 1원도 안 되는 돈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걸 보시면 그게 다시 2만 불을 찍었었다. 정고점이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는 그때 달러로 했을 때 2만 불 가까이 갔었고, 원화로 했을 땐 프리미엄이 껴가지고 2,870만 원인가? 2,850만 원인가? 그때 거기까지 찍었던 걸로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리플 코인이 지금 현재 30센트다. 오늘날.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냐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공포에 다 매수할까 말까 막 벌벌 떨어. 그리고 돈 번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 지금 현재 폭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 30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금화해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이 시장에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걸어놓은 데가 지금 어줍지 않은 가격보다 되게 많이 밑에다 아마 걸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봐도 거원해. 근데 지금 보면은 제 경험담을 또 하나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초, 2015년도 말이구나. 그때 이제 25만원, 23만원, 4만원 비트코인이 그랬을 때, 리플 코인이 그때 10원, 20원, 30원? 2016년도 초반에 30원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언저리에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가격이 그랬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올해 2019년이 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벌써 지금 가격으로 따졌을 때 많이 까졌다고 해도 10배 이상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1000을 넣은 사람은 1억도 더 된 거야. 알고 보면. 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고점에 팔았던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뻘짓거리하고 ICO 뭐 이런데 투자를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거기에 베팅을 좀 되게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선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라. 뭐 누가 뭐 ICO 소개하면은 유튜버들이 ICO 소개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코인몽인가? 네, 코인몽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수수료를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코인들 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도 괜찮은 분 같고. 그러니까 유튜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는 일단은 뭐 누구를 광고해서 소개시켜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뛸 때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래. 근데 매사가 무슨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무슨 뭐 인도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 오지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자, 베네수엘라 가서 시장 조사를 해. 어디 밤에 어느 구역에 가서 해. 권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누군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뛴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오른쪽 땅에 뛰어가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주저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뛸 때. 이 사람은 지금 리스크를 안고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거를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되게 어떤 마인드로 이제 주식시장하고 틀린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자마자 10%에서 20% 까진다는 생각을 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차트를 보고 아무리 저점을 잡아도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결국엔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돈푼 몇 푼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갖다 예를 들어서 막 벌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면 큰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는 싫고 내가 큰 돈은 벌고 싶고 100배, 막 1000배, 막 10배 이렇게 최소 10배 욕심은 차 있는데 뛰기는 주저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에 있어서 여기서 여기 뛰었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코인에 투자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나면 좋아. 근데 누군가 반대편에 있는 유튜버가 막 무슨 코인 좋다. 지금 뭐 안 떨어진다. 막 사라고 막 그래. 그러면 여기 뛰어. 그래 수익 나면은 뛰었어. 좋아 막 이래. 내가 일단 뛴 거는 내 의지에 있어서 내 다리의 힘으로 인해서 일단 물리적으로 뛰긴 뛴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뛸 때는 이 낭떠러지 사이를 뛰고 뛸 때는 많은 생각과 많은 판단을 하는데 결국에 그 주가 되고 베이스가 되는 거는 내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블레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내가 그 나라 가서 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제가 약간 은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CNBC 사이트인데 CNBC에 이제 그 서칭 사이트 보면은 비트코인이라고 치면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뚝 떠요. BCH, BTC, BCH 그리고 뭐 XBT 이거는 비트코인 선물 지수 CME 관련해서 GB 관련해서 뭐 아니면은 보시면은 비트코인 캐시 USD 달러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뭐 비트스탬프 뭐 여러 개가 여기 쭉 뜨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도 첫 번째 릴레이트 심벌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여기 BCH라고 써있잖아요. 왜 여기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심벌이 왜 여기 이렇게 나와있나? 내가 그냥 단순하게 쳤는데 여기 쳐가지고 어떤 심벌이 나왔다는데 제가 의미를 단적으로 부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도권 중에 뉴스 미디어 중에 미국권에 있는 데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 방송 미디어사잖아요. 여기가 CNBC가.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심벌이 나왔다. 비트코인 캐시를 사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질 코인들하고 사라지지 않은 코인들을 나눈다고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코인들에 관해서 저는 설명을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나스닥의 인덱스 지수가 들어간 게 3가지 코인이 일단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BCH가 BTC보다 더 위쪽에 자리 잡아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저는 이면에 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워렌 버핏이 여기 보시면은 의미심장한 말을 요 근래 하고 있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는 갑자기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하는데 워렌 버핏은 갑자기 매스미디어의 기사에 비트코인 투자는 갬블링이다. 이건 도박이다. 그리고 많은 바보 같은 인간들이 지금 이거하고 연관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워렌 버핏이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질까요? 투자의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긴 해요. 그죠? 지금도 베어마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요 근래에 베어마켓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미리 이 시장에서 내린 사람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로마노라는 친구 제가 아마 로마노가 이 사진을 자기 트윗에 올렸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베어마켓에서 지금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아마 심정일 거다. 지금 그런 거에 관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건 비웃는 거거든. 로마노라는 친구가 사실은 지금 락스를 어떤 여자애가 계속 꾸역꾸역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일 거야. 얘는 항상 애니메이션을 대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재미있는 짤이라서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는 엄청나게 큰 폭락은 지금 현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모멘텀이라는 건데, 이걸 차트를 올린 사람이 이걸 분석해서 이제 파라볼릭을 이걸 패턴을 올린 사람은 이런 의미의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2번과 지금 상승점 중간 지점 있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치가 이 정도다. 예전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2015년도 이때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보시면은 1번, 2번 패턴까지 하라. 그리고 3번, 4번 패턴에 지금 중간 패턴.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봤을 때 해시레이트랑 볼륨량이랑 전반적인 가격 지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환산해서 뽑아져 놨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장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 이런 장세가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불장이 올 거라다 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 보는 관점. 그래서 이런 어떤 곡선에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승점이 곧 다가올 거다 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만약 여기서 제가 현금을 넣고 10% 20% 까진다고 해도 사실 그거 감안해서 항상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추매를 하거든요. 이 시장에 덤벼들고. 아까 워렌 버핏이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어가지고 그게 기사에 전면적으로 쏟아지고 시작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비웃듯이 이 장면을 내놨어. 소파에 금이 골드가 앉아가지고 바나나같이 앉아가지고 TV를 이렇게 보는데 황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앉아서 너만 바라볼 뿐이야. 이 문장이 사실 의미하는 바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값어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격을 보세요. 가격을 보시면 상승률을 보세요. 마이너스 0.4%예요. 비트코인은 플러스 50%예요. 자, 지금 CNBC에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얘네들 포트폴리오를 아마 아실 거예요. 얘네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거기다가 더 많은 자금을 GBTC로 끌어와가지고 그 지수를 대입해서 돈을 더 거기다 펌핑을 시켜봐요. 그건 코인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본인들 위주로. 근데 시총 다 높은 코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외로 사이드에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호라이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번외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지캐시하고. 예. 근데 일단 얘네는 그것도 투자한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이것도 항상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골드하고 실버하고 플래티늄이 있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주말까지.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이구나. 한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렇게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1279불, 그리고 실버가 15달러야. 그래서 일단은 다시 오르긴 했어. 0.64%, 2% 올랐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겠어요? 계속 박스권에서 큰 파동은 없이 계속 이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거야. 골드벅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 금을 패깅해서 뭐 나중에 어떻게 한다, 근본이제가 어쩌느니. 에?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앞일은 모른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7년인가? 7년 정도를 금은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도매상하고 거래를.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는 좀 손해를 좀 어느 정도 보긴 했는데, 어쨌건 전 제가 봤을 때는 금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니다다. 물리적인 어떤 그게 중요시되는 시점은 분명히 지났다. 그러니까 문 오버로드가 에이다랑 트론이 제로로 갈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비꼬면서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에이다하고 트론이 제로 사토시로 갈 수도 있다. 가격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토시가로 따졌을 때 전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지금 그런 코인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스텔라 루멘, 그리고 지금 보면은 리플 같은 거, 오미세고 같은 것도 사토시가로 따지면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알고 보면. 다른 코인도 그런 거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러다가 비트코인 폭락하면 지금 사토시가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도 다 끌고 내려가서 완전히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폭락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투자의 판단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보통 타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때 이제 매수를 하냐면 시장이 공포심으로 물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같을 때죠. 톡방도 조용해, 번놈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은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지금. 톡방도 조용해.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그냥 분할 매수로서 계속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에이다, 트론, 사토시가로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과 공포에 매수하는 사람으로 이제 결과는 갈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때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은 온통 시장이 붉게 물들었어. 공포심에 막 다. 그러니까 지금 까져 있는 패턴을 보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틀리겠지만 저는 이게 폭락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왔던 거에 비해서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눌림 조정? 이 정도?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음 주가 되고 다다음 주가 되고 시장이 점점 뒤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제도권 수용에 대해서 중간에서 광고를 하고, 바로 6월 달에 G20도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클레이튼 X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메인넷 런칭이 돼서 카카오에서도 광고를 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어찌 보면 이 5월 달이 여기서 다시 더 전저점으로 깨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매수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 FB 코인 출시 관련 비자, 마스터카드와도 논의 중이다. 이 문장에 관해서 아마 사람들이 해석을 아마 두 가지로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JPM 코인이 나왔을, JP 모건에서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야, 리플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는 JPM에서 JP 모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으니까 리플 코인도 분명히 반사작용으로 해서 득을 볼 거다. 암호화폐에 관해서 아직 대중화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페이스북이 실제로 자기네 플랫폼에서, 자기네 VR 챗에서 이커머스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연결해서 만약에 이걸 상용화해, 그럼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시중에. 우리 말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리고 이 신문은 페이스북이 현재 주요 결제 네트워크인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회사, 퍼스트 데이터 코퍼레이션과 함께 잠재적인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 비자, 마스터카드 네트워크도 여기 낀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커머스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할 거다. 이커머스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월마트도 있죠. 그죠? 그리고 아마존도 있죠. 미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오픈바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거대한 법정화폐 기반에 대한 소식은 FB 코인,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전했다. 예,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전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만 시장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비트코인 ETF가 진짜 대도권 수용이 된다면, 왜냐면 CNBC가 암호화폐 전문 방송 기자들이, 캐스터가 거기 가서 현장 생방송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 내에 비트코인 ETF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걸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나스닥 현장에 가가지고 비트코인 ETF 뭐 상장했네, 상장 지수 올랐네 막 이러면서 사람 그 방송국에서 막 그렇게 갑자기 현장 출동하면 그게 더 웃기지 않을까요? 모습 자체가. 그런 하나의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계은행 기름값 안 오른다. 올해 66달러, 내년에 65달러.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일부러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많이, 고가에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뭐 이란에 손발을 묶는다. 손발을 묶고 고유가 정책을 쓴다. 근데 저는 그거에 관해서 좀 콧방귀도 안 끼고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번에 한국에서도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 거에 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한편에서는 자 보세요. 세계은행 기름값 안 오른다. 올해 66달러, 내년 65달러. 올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진단을 했다. 근데 이게 원자재 시장하고 사실 맞물려 있어요. 예. 원자재 시장에 따르면 원유 가격의 평균은 올해 배럴당 66달러, 내년에 배럴당 65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 원자재 시장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예측을 했을까요? 기름값하고. 기름이 많이 쓰여지고 하려면 철강, 재련, 제조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만질 수 있고, 자동차, 뭐 선박, 이동수단, 어떤 그 물리적 산업들,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팽창을 해야 돼. 건물도 막 짓고, 건설 중장비가 많은 기름을 사용을 하고, 공장에서는 벽돌을 찍어내고, 철근을 막 생산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전 세계에 다채롭게 이루어져야 돼.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상황을 보세요.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 그리고 산업 자체는 물리적인 게 중요한 어떤 그 대량 생산 체제, 그런 대량 생산 체제에서 지금 보면은 점점 그 생산량이 점점 축소해. 계속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 지금 그리고 산업도 물리적인 거에서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재화 가치가 더 중요한 시점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어. 자, 석유를 그럼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까요? 아닐까요? 집을 여기서 많이 질까요? 안 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의 가격이 진짜 전 세계가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겨울에 갑자기 막 엄청나게 추워져. 그래서 석유가 급작스럽게 막 필요해. 그랬다고 해서 갑자기 석유 가격이 막 오를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중요한 건 전 세계 산업이 조선, 자동차, 부진해, 울산, 제조업, 창업 감소, 이건 단적인 샘플을 말해주는 거야. 근데 독일에서도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어. 그건 지금 현재 경기가 돌아가는 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연평균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제조업 취업자 수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쭉 계속 하락을 해. 2009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할 게 이런데 지금 2019년인데 지금은 제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까요? 지금 서비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됐어. 근데 서비스 산업도 축소되면서 4차 산업 관련해서 AI, 인공지능, 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한 거, IT 관련해서 그쪽으로 막 번창하고 있어.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쓰여져야 할까요? 쓰여질 필요도 없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통신수단,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를 할까요? 이동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석유를 그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해야 될까요? 지금만큼 각 가정에 차량이 2대, 막 3대 이렇게 필요할까요? 귀찮은데?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석유 가격의 무기화, 달러의 확보,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앞날은 모르죠. 누구 말이 맞나. 앞날은 모른다. 누구 말이 맞나. 하지만 저는 찰리 브라운이란 인간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거에 관해서 한번 나중에 옳고 그름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세요. 관찰들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말 바꾸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상승미소인가? 그분도 중국에 관해서 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한동안 되게 많이 작년 한 해는 했더니 작년 연말인가? 아니면 올해 초부터 말을 바꿔가지고 따르게 말을 딱 경제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도 보면은 아직까지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스트림을 보고 제가 미리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잘 관찰들을 해보세요. 어떤 놈이 더 분석이 좀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에 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매겨보세요. 아, 그래도 얘가 말하는 게 좀 맞구나. 아니면 얘가 말하는 거 좀 틀리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보시고, 세계 정세를 보시고, 그러시다 보면, 코인 투자하고 관련해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 캐시하고 오미세고에 관해서 좀 괜찮게 보는 이유를, 이제 저는 소프트뱅크랑 퍼즐을 맞춰서 이제 결론을 도출한 거니까. 그레이스케일하고 집중해서 제가 요즘에 움직이는 거는 그것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시간이 나실 때 직접 트윗을 보시고 기사를 찾아보시고 대입을 해보시고 결론 도출하셔서 코인 투자를 하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 ICO 투자하셔가지고 실패 보시는 것보다는 더 나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가 좀 장황해지고 방송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시간이 나면 또 다른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신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